강의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국토계획법의 9번째 주제인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 자, 우선 도시계획설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도시군계획설인데 도시계획설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도시계획설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들이다.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을 해서 위치, 종류, 면적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것들은 이렇게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 시설, 도시계획설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시계획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들, 위치, 종류, 규모 같은 것들이 확정된 시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들은 우리 예전에 배웠죠. 7종류가 있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원 같은 것들은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는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공간시설, 자, 유통업무라는 게 주로 이제 물류센터 같은 시장, 수도전기 가스 같은 것들은 유통공급시설, 학교나 공공청사나 문화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자,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들,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물난리를 예방하는 물을 저장해서 방화나 방풍 같은 것들은 방제시설. 자, 이 방제하고 환경기초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차장 같은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이고, 하천, 유수지, 저수지 같은 것들은 방제시설이다. 하천은 방제, 하수는 환경기초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처리하는 장사시설들, 우리 뭐 공원묘지라든지 묘지, 화장시설 같은 거, 납골당 같은 봉안당은 다 장사시설이고, 도축장, 가축을 도축하는 곳, 종합의료시설 같은 종합병원 같은 것들은 보건위생시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은 7종류가 있으니까 특히 여기 5, 6, 7번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들의 세부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가로를 공략자에다 설치할 때는 미리 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43조의 의무 규정입니다. 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어떤 종류로 할 건지,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위치 같은 것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해야 된다. 자, 의무 규정.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자, 일명 경미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조금 많지만 이런 거 주차장, 차량 면허 검사시설, 시장이나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시장, 공공청사 같은 것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경미한 기반시설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들, 문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같이 시설자 붙은 것들도 경미한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자, 공원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공원은 중요한 기반시설이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원 안에 기반시설들은 경미한 기반시설, 그 밖에 건축물 부설광장, 전기 공급설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도축장 같은 것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 특히 이 전기 공급설비 중에서 발전소나 변전소는 제외입니다. 자, 발전소나 변전소는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이 원칙적으로 43조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미한 기반시설에는 전기 공급설비, 발전소나 변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 공급설비, 건축물 부설광장, 태양에너지 설비, 도축장, 이런 터미널 같은 것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왜? 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기반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차장, 자동차 검사시설, 시장, 공공청사, 시설자 붙은 것들, 터미널, 건축물 부설광장, 전기공급설비, 도축장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단 발전소나 변전소는 제외한다. 요 분홍색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기반시설들입니다. 이게 한 문제짜리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자, 다음.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도시계획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합니다. 자, 이건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하겠다.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설의 관리. 도시계획설을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설은
이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런 내용들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이런 3번 질문도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도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해서 이런 설치 기준을 실제 시행을 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서 도시계획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 공동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도시계획설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뭐 경미한 기반시설 이런 걸 좀 보셨고, 이 도시계획설 여러 중에서 이 공동구라는 파트가 국토계획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다른 도시계획설은 국토계획법 내에서 없는데 이 공동구라는 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내에 별도 파트가 있고 설치 관리 파트에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 아래 설치된 큰 관, 이 높이가 뭐 2m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안에 우리 전기선, 통신선, 수도관 같은 경우를 한 번에 매설하는 큰 관, 도로 아래 설치된 큰 관이 공동구입니다. 자, 이런 공급시설들을 한 번에 수용하는 시설 공동구. 이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도시 미관이라든가 교통 같은 게 원활해지겠죠. 이런 이제 목적으로 이제 공동구라는 걸 설치하는데, 자, 공동구는 이렇게 설치 파트하고 관리 파트를 나눠서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동구를 설치하는데 신규 개발지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해당 개발 사업하는 자가 공동구를 지하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돼요. 신규 개발지로서 200만이 넘게 크게 개발하면 해당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30일의 기출문제가 요겁니다. 요거. 신규 개발지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자,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자, 여기에 산업단지, 공장 짓는 곳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개발하는 구역이고, 정비구역은 재건축 재개발하는 구역이고, 택지개발지구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개발한 지구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같은데 송도,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이런 데가 6군데가 신규 개발지로서 200만이 넘어가면 공동구를 지하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가. 자, 여기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 해당 사업을 주로 토지주택공사가 주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라고 예를 드시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200만 넘게 개발사업을 한다. 특히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주로 뭐 토지주택공사가 될 수 있고, 이 정비구역도 뭐 조합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이런 신규개발지 사업을 주로 하는데 200만이 넘어가면 지하에다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도로관리청이 공동구를 설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우리나라에 별도의 관청이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들이 공동구 설치에 관한 타당성 검토인데, 자, 일단 1번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 질문은 신규 개발지로서 여기 산업단지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200만 넘게 개발사업을 하면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토지공사 같은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다음,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이제 공동구 안에 비어 있어요. 공동구하는 큰 관이 설치가 되면 그 안에다가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시설 6개,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 2개. 자, 요거 공부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또 기출문제에서 2번 출제가 됐던 건데, 공동구가 설치가 됐을 때 지하에다가 공동구라는 큰 관을 설치했으면, 자, 전선, 통신선 2개씩 끊으면서 읽으세요. 자, 우리 한전이 전선을 깔아주고 KT가 통신선 같은 거 해줍니다. 우리 전화선이라든가 뭐 인터넷망 같은 거. 한전, KT가 전선, 통신선을 해주고, 자, 우리나라 공기업이 수도관이나 중수도관 같은 걸 설치해주고, 열수송관이나 쓰레기 수송관도 우리나라에 공기업들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구를 이 공동구 안에다가 이런 6가지 시설은 의무적으로 수용을 하여야 한다. 자, 반면에 이 가스관이나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하면 공동구에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하수관 같이 더러운 물이 흐르는 관, 자, 가스관 같이 위험한 가스가 흐르는 관은 자,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수용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안전에 문제가 없거나 위생상의 문제가 없으면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자,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관, 열수송관, 쓰레기송관은 심의 같은 거 안 거치고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선이나 통신선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점용 예정자라고 그래요. 여기 점용 예정자가 나옵니다.
자, 한전이 전선 같은 걸 공동관에 수용을 해야 되고, 통진선도 우리 KT가 수용을 해야 되고, 자, 수도관, 중소관 설치하는 공기업, 열수공관이나 쓰레기관, 수송관 같은 걸 설치하는 공기업들이 점용 예정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점용 예정자가 6가지 시설은 공동관에 수용을 하여야 한다. 자,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해당 설치하는 기업이 수용할 수도 있다. 공동관에 요거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국가나 특광시군수가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 우선 보세요. 설치 비용은 자, 요 개발사업 시행자가 200만 넘게 개발사업하는 앞에 우리 그 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여기 보면 뭐 도시개발구역이나 이런 택지개발지구 같은 이런 지역을 뭐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단독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점용 예정자와 함께 부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점용 예정자한테 일정한 시가 되면 돈을 내라고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부담한다. 점용 예정자는 누구예요? 전선 설치하는 한전, 통진선 설치하는 우리 KT 같은 기업, 기타 수도관, 중소관 설치하는 공기업들, 그 밖에 뭐 열수공관이나 쓰레기 수송관 설치하는 공기업들이 점용 예정자고, 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주택공사가 200만 넘게 사업을 하면 함께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그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나 이런 특광시군수 관청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설치 파트입니다. 설치 파트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신규 개발지로 200만이 넘으면 해당 개발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지하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공동구 안에 비어 있어요. 자, 비어 있을 때 의무적으로 수용되어야 되는 시설 6개,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 2개가 있는 거고, 설치 비용도 자, 200만 넘게 개발 사업 시행자가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점용 예정자인 이런 한전이나 KT 같은 기업들과 함께 부담한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 이번 관리 파트입니다. 자, 공동구 설치했으면 화재 같은 거 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는 설치하는 사람이 아까 200만 넘게 개발 사업하는 시행자인데 관리는 무조건 관청이 하셔야 돼요. 자, 특광시 군수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공동구를 관리해야 된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사 등한테 위탁할 수 있다. 관리 업무를. 어쨌든 뭐 위탁이 안 돼 있을 때는 공동구 관리 의무자, 관리자는 특광시 군수 6명의 관청이 공동구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안전유지관리 계획은 5년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매년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공동구 관리자가 실시해야 됩니다. 자,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 계획 공동구 관리자 매년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자, 공동구 관리 비용 누가 낼까요? 앞에 우리 공동구 설치 비용 점용 예정자와 200만 넘게 사업하는 시행자 같이 부담했고, 공동구 관리 비용도 공동구를 현재 쓰고 있는 점용하는 자가, 이 점용하는 자가 점용 예정자랑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이제 공동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점용하는 자, 한전이나 KT 같은 사람들이 관리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 거고, 부담 비율은 관리자인 특광시군수가 정해주는 거예요. 자, 공동구 관리 비용은 공동구를 사용하는, 점용하는 자들이 내고, 얼만큼 낼 걸지 부담 비율은 공동구 관리자가 정해준다. 자, 관리 비용은 1년에 2회로 분할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의무 규정으로. 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쟁점들이니까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우리 체계도에는 없지만 이런 광역시설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다음에 2종류 여기 써 있는 것들이 광역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은 이렇게 광역시설로 재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광역시설의 포인트는 2개 이상 특광시군 도시에 걸치는 광역시설도 있고, 도로, 철도 같은 거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공항이나 항만은 인천이란 광역시 안에, 도시 안에 있는데 여러 도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광역시설이고, 도로나 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기 때문에 걸치는 광역시설이다. 그래서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설들을 몇 개를 빼가지고 다시 이렇게 종류를 2개로 나눈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로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 중 2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광역시설이 아닌 것은, 그러면 도로, 철도, 그 다음에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같은 것들은 걸치는 건데, 이 항만이나 공항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항만, 공항, 공원, 유원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시 안에 있는데 여러 도시민들이 가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다. 광장도 두 개의 도시에 걸쳐 있는 걸로 해석하셔서 걸치는 광역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거 다 기본서에 다 있는 것들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광역시설의 설치도 이 43조 규정이 뭐였습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설치한다.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설치를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이 2개 이상 특광시군 도시의 장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법인을 만들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광역시설의 설치 방법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책에도 우편으로 저한테 우편 주소 같은 거 문자로 알려주시면, 또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알려주시면 제가 공법에 책에도 자료 보내드리고 이 문제 자료 이메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무료로 다 발송을 하겠습니다. 자, 받으시면 유튜브나 이 밴드에 제가 계속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 가지고 공부하시면 공법에 많은 복습, 예습, 학습이 되실 거니까 이런 거 자꾸 이용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